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른 숲 속 빛나는 작은 별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 별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빛은 어떤 마음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 힘은 욕심 많은 사람들에 의해 잘못 사용될 수도 있었기에 별은 숲속에 숨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소년 로이는 마을에서 전해지는 전설을 들었어요. 궁금증에 가득 찬 로이는 별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모험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숲은 깊고 복잡했으며 알 수 없는 소리가 로이를 괴롭혔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 날의 여행 끝에 로이는 마침내 숲속의 마법의 숲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장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신비로운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어요. 로이는 그곳에서 빛나는 작은 별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별은 로이에게 내가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고 했어요. 별은 로이에게 3가지 과제를 주었어요. 첫 번째 과제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미로를 통과하는 것이었어요. 로이는 그의 지혜와 인내심을 사용하여 길을 찾았고 결국 미로를 무사히 지나갔어요. 두 번째 과제는 황금 나비를 찾아오는 것이었는데 이는 마치 바람처럼 빠른 나비였어요. 하지만 로이는 나비의 습성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손으로 나비를 잡았죠. 마지막 과제는 숲속의 외로운 거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로이는 두려움 없이 거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거인은 로이의 용기에 감명을 받아 그의 친구가 되었어요. 거인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자 로이에게 감사하며 그의 여행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든 과제를 마친 로이에게 별은 드디어 응답했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졌구나. 이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로이는 한순간 멈칫했지만 깨달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소원을 빌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이미 그의 모험 자체가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죠. 로이는 별의 빛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고 그의 모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프랑스의 숲속 전설은 끝없이 이어졌답니다. 두 번째,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클레망스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농장에서 살았으며 클레망스는 대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항상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북쪽에 위치한 장밋빛의 신비한 정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신비로운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 정원의 경계 너머로 들어갈 수 없었고 들어갔다 해도 길을 잃고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전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클레망스는 매일매일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녀의 호기심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고 싶어졌고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클레망스는 작은 도시락과 플래시라이트 그리고 탐험할 때 필요한 나침반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는 짧은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불안함이 동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북쪽으로 향하며 클레망스는 도로변에 피어난 아름다운 야생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마침내 신비한 정원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은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울타리로 막혀 있었지만 그곳을 둘러싼 공기에는 왠지 모를 마법 같은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클레망스는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빼꼼하게 밀어넣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것은 장대한 장미밭이었고 그 장미들은 햇살을 받아 황홀한 빛깔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클레망스 앞에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노란 눈을 반짝이며 마치 그녀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꼬리를 흔들고는 정원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클레망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양이를 따라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정원 안은 생각보다 휘황찬란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장미향이 코끝을 스쳤고 온갖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스는 그 광경에 넋을 잃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양이를 놓친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진 고양이 대신 그녀의 귀엔 한 여인의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레망스야, 너의 방문을 기다렸단다. 라고 익숙한 듯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당황한 클레망스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곳엔 한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웃음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장미 정원의 수호자란다. 사람들은 나를 로잘리라고 부른다. 이 정원의 첫 번째 용감한 아이구나.
클레망스는 놀라며 인사했고 로잘리는 클레망스에게 정원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로잘리는 장미의 꽃잎들이 만든 길을 따라 클레망스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클레망스는 너무도 많은 동물 친구들과 신비한 식물들을 만났습니다. 장미의 꽃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가 있었고 각 장미는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기억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로잘리는 클레망스에게 이 정원의 마법은 오직 용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 비밀을 잘 지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올 즈음 클레망스는 다시 한번 고양이의 안내로 정원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 장미 정원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으며 대신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녀가 장밋빛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클레망스는 장미와 사랑에 빠진 아이로 마을에서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고 고요한 숲속에 마법의 힘을 지닌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그누스였고 그는 지혜롭고 강력한 마법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마법을 두려워하며 존경했지만 쉽게 그를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마그누스는 숲의 중심부 커다란 참나무 나무 위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살며 자연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숲의 가장자리에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엘로디라는 용감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로디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숲 너머의 세상에는 어떤 놀라운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하며 언젠가 그 신비한 마법사를 만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우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휩싸였고 우물의 물이 다시 차오르지 않으면 마을이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그누스의 마법이 필요하다고 믿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로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그누스를 찾아가 우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물어볼 결심을 했습니다. 엘로디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한 후 숲속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속은 그녀에게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무는 하늘 높이 자라 있었고 다양한 동물들이 그녀의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숲속을 몇 시간 동안 헤맨 끝에 엘로디는 마침내 마그누스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엘로디를 반갑게 맞아주며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녀는 마그누스에게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누스는 잠시 생각한 후 결심했습니다. 엘로디, 내가 정말 용감하고 헌신적인 사람임을 깨달았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지만 그 전에 이 숲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마그누스는 엘로디에게 숲의 각 부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자연의 조화 속에서 모든 것이 생명을 이어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엘로디는 몇 주 동안 마그누스와 함께 지내면서 숲의 신비한 이야기와 마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엘로디는 마그누스의 지혜를 흡수하며 자신의 내면의 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마그누스는 엘로디에게 특별한 물약을 만들어 주었고 그 물약이 곧 마을의 우물을 되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약을 사용하는 방법에도 자연에 대한 감사와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로디는 그 물약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전하고 우물에 물약을 넣기 전에 모두가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의 우물은 다시 풍부한 물로 가득 찼고 마을 사람들은 엘로디와 마그누스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엘로디는 숲을 자주 방문하며 자연과 마법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마을과 숲의 조화를 유지하며 많은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그누스와의 우정은 계속 이어져 엘로디는 숲의 진정한 수호자로 거듭났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 로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자상한 부모님과 함께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즐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모험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이는 특별히 마을 근처에 있는 커다란 숲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숲에는 마을 사람들조차 알지 못하는 신비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로이는 언젠가 그 숲을 탐험해 보고 싶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이는 길을 걷다 길 잃은 작은 새를 발견했습니다. 새의 날개에는 금색의 깃털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그 깃털에서 뭔가 특별한 매력을 느꼈고 새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로이는 새에게 피에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의 유일한 친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자주 숲 쪽을 바라보며
슬픈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피에르의 행동을 보면서 점점 더 숲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루이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는 피에르를 따라 숲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나무들이 가득한 숲은 웅장하고 신비로움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숲의 입구에 도착한 루이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내 피에르는 루이를 앞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는 수백 개의 금빛 깃털들이 공중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숲의 수호자 인백조가 루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조는 루이를 보며 말했다. 안녕, 용감한 소년아. 넌 우리의 친구 피에르를 돌봐주었고 이제 이 숲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구나. 백조는 루이에게 숲이 수 100년간 마법과 신비로운 생명체들에 의해 지켜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보물이 이 숲의 중심에서 잠들어 있으며 그것은 바로 마음의 진정한 용기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루이는 숲의 비밀이 물질적 가치나 부의 상징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백조는 루이가 진정한 용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이는 숲의 마법에 감동했고 피에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 루이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의 모험 이야기는 멀리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숲의 신비와 루이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는 언제나 루이의 곁에 머물며 그들의 특별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